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오늘 6%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22평에 대한 저항 구간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횡보를 하더라도 22평은 떨어져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와서 22평을 만났다. 자, 그렇다는 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에는 그쵸? 아마 뭐 간의 기별도 못 미치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최악의 상황은 2월 달에 발생했었던 내용은 에코프로비엠의 적자 전환,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비엠 올랐고요. 이 딱 보면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은 7월 달부터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했어요. 그쵸? 근데 포스코 DX는 그쵸?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DX는 못했었던 이유가 포스코 DX는 에코프로비엠과는 달리 고가부터 조정을 그렇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코 DX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이 로봇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옮겨 다니면서 모멘텀을 적용받은 결과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 밑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을 깔아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 보여지냐면 보세요. 정확하게 7월 달에 에코프로비엠 고가가 나왔습니다. 58만 원의 고가가 나왔고 포스코 DX는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달, 8월 달부터 시작한 그 상승세가 9월 달에 고가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한 세 달 반 정도의 기간을 횡보한 결과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는 어떤 부분이 강세였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였다. 그쵸? 밑에다가 제가 깔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DX는 복합적인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포스코 DX는 좋은 쪽으로 붙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쵸? 에코프로비 상대적으로 로봇보다 2차 전지에 대한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퓨처엠까지 같이 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3중 바닥을 만들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가 대비 한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너무 심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막았죠.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반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안 좋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 실제 반등을 포스코 DX 단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금양까지 2월 달을 기점으로 반등을 했다.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는 약간 번외편이니까 일단 뺍시다. 포스코 DX 때문에 붙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연관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일제히 반등을 보인 그 구간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지금 22평과 62평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구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있었다. 근데 테슬라의 실적이 어때요? 매출 전년 대비 9% 하락, 그리고 저가 전기차를 양산을 해서 수익성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을 더 돌려야 되고, 그쵸? 그러면 그럴수록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DI입니다. HBM이에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가 매매한 타점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모든 시세는 먹을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26%, 22% 모든 시세를 먹을 수 없지만 내가 그 기간, 단기간에 22%, 26%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싸게 사지 않는다. 그쵸? 자, DI만 그런 게 아니라 HLB 완전히 다른 섹터, 그쵸? 바이오죠. 이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18%, 13% 밑에 쭉 내려보면 31%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로봇주, 에브리버, 포스코 DX를 보니까 포스코 DX가 반등하는 구간에 로봇주의 강세 종목을 찾은 결과 47%의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STX 중공업 8시 49분
삼성중공업까지, 그쵸? 제가 매매에 참여한 결과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보합권에서 끝났고 어제부터 매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위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해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STX 중공업까지 매매한 결과 오늘 9%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했다. 장중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습니다. 장중에는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한 결과 한 9% 정도에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타점에 의해서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근데 22평 그냥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22평을 넘은 이후에 뭐 200일, 60일 이렇게 될 텐데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를 해도 되지만 신규를 고려하고 있으면 패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62평을 만나면 저항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까지 올라가더라도 오늘 상승한 부분 빼도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최소한의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이 확인을 한 이후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럼 언제까지? 정배열 전환까지. 그럼 그 정배열 전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62평에 대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구간까지 필요하고요. 오늘자 기준에서 62평에 대한 부분을 빼면 60일 고가는 어디예요? 6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 6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면 몇 프로가 올라갑니까? 거의 한 70%, 뭐 60%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밑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놨을 때가 가장 좋다. 그리고 양쪽에 대한 그런 매매 환경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잡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싸게 잡지 않는다. 싸게 잡지만 않더라도 나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을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매매를 합니다.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15%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또 사고 나서 빠진 결과 12%의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렸다면 그 가격을 잡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나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 포스코 DX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포스코 DX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는 거다. 그걸 우리는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확인했다.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룹까지 모두 일제히 반등 구간에 들어갔고 21일평선을 만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항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확인하고 효율을 높일 생각을 하자. 그게 타점이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드렸지만 실제 최종적으로 분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